네,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최근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적발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구자영 차장님, 네. 사건 좀 설명해 주시죠. 이 조두순의 경우에는 이 석방되면서 특별 준수 사항을 법원에서 명령을 했습니다. 네. 이 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심야 외출을 금지하고 이 과도한 음주도 금지하고 이 교육시설 출입도 금지하고 피해자로부터 200m 이내에서 접근하지 마라. 이런 법원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이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밤 9시가 넘어서 지난 4일에 약 40분가량 주변을 배회하다가 그 경찰에게 적발이 돼서 다시 집으로 돌아간 일이 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법원의 명령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법원 명령 어긴 거에 대한 추가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지금 이 심야 외출 금지 조항을 어긴 셈인데 그렇다면 어떤 처벌을 좀 받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제한을 어겼을 때 이제 기소를 해서 하면 이제 형량은 3년 이하, 그다음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실무적으로 옛날에 제가 맡은 사건도요, 발찌를 떼고 이게 도망간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런데 너무 형량이 낮아요. 어느 정도 나왔었나요? 보통 이게 벌금 뭐 2, 300, 뭐 벌금 좀 노는 네. 위반했을 때 이거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봅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징역형 3년 이하가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이게 위험할 때는 좀 엄벌을 해야만 준수를 할 텐데 준수 안 하는 경우가 너무 실무적으로 이게 흔하다. 조금 네. 이게 처벌이 저는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조두순 본인 노력이 좀 중요하지만 그 밀착 감시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도 좀 철저한 감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은재 변호사님. 그렇죠. 일단 7년 동안 이 명령은 유지가 됩니다. 전자발찌를 이제 부착하고 있는 기간이 7년이기 때문인데요. 이 법원이 내린 4가지 명령들, 그러니까 뭐 4가지 이상이긴 하지만 뭐 심야 외출 금지라든지 여러 가지 음주가 금지되는 부분, 이런 명령들은 지키고 말고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네. 그렇죠.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음주가 전면 금지된 건 아니고 이제 과도한 음주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결국 어느 정도의 술은 마실 수는 있는데요. 뭐 거의 한 소주 한두 잔 정도가 가능한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집안에서 만약에 술을 마신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던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뭐 조두순이 스스로 조심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더 철저한 감시와 그리고 이번처럼 야간에 심야의 외출 제한 금지를 어기고 나왔을 때 과연 어떻게 또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철저한 후속 조치가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변호사님, 그런데 이 조두순이 한동안 또 귀가를 거부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강제로 연행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일단 40분 정도였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 본인이 뭐 이제 아내와 싸우고 뭐 나왔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일단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된 상황이고 이와 관련해서도 또 재판 과정에서도 도대체 왜 나오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단순히 본인이 뭐 기분 전환을 위해 나왔다라고 하지만 그 40분이라는 뭐 짧다면 짧은 시간일 수 있지만 그 기간 동안 또 동네에 계시는 주민들은 굉장히 공포에 떨었을 수 있는 긴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서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가 되었지만 과연 처벌이 얼마나 강하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 자체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를 할지에 대해서 좀 더 대책을 쌓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주민들도 좀 불안했겠지만 그래서 정부가 아동 성범죄자나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는 출소 후 거주지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한국형 재식화법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위험 약탈적 성범죄자들이 실질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지역이 부족해져서 상당수가 노숙자로 전락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해당 지역의 성범죄 재방 위험성이 증가한 면이 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법무부가 그러니까 한국형 재식화법,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에 대한 법안을 입법 예고를 했는데 이게 정부가 아예 거주 지역을 정하는 건가요? 지금 이제 거주지 제한 법제는 외국에도 많은데 미국은 이제 유치원이나 학교가 있으면 어느 거리 범위 내에서 거주하지 마라 이렇게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이게 워낙 국토가 좁고 인구 밀도가 높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광역별로 이제 그 거주지를 제한하자 이런 이제 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맞다 봐요. 우리 헌법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죠. 그렇지만 헌법 37조에서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질서 유지, 그다음에 공공의 복리상 필요가 있으면 얼마든지 기본권도 제한이 가능한 겁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도 저는 아마 법무부에서 총력적으로 설득을 여러 군데 의견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좀 필요하다. 진짜 흉악범들, 진짜 경리대들 이런 분은 제한적으로 이게 어차피 또 판사가 결정하거든요. 검사가 청구하면. 따라서 이제 남용이 우리도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 봅니다. 네, 지금 이 조두순 씨를 감시하기 위해서 방범 초소도 설치하고 CCTV도 설치하고 또 인력도 배치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한 10억 정도가 여기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혈세 논란도 일고 있는데 만약에 이 제시카법이 시행되면 이런 혈세 논란도 좀 줄어들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통합에서 이제 그 감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한 명 감시하는데 비용이 이래 들면 도저히 몇백 명, 몇천 명이면 얼마입니까? 그것도 이제 저는 하나의 이유로서 제시카법이 도입될 이런 이유로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 하나만 좀 서영주 부대님 네. 질문 드리면 어쨌거나 뭐 특정 지역에 성범죄자 집단 수용 시설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이 주민 반대를 좀 해결하는 게 좀 숙제일 것 같아요. 이게 어렵지요. 이게 이제 조금 더 사회적으로 숙성을 한 다음에 던졌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이런 사건이 나오면은 한동훈 장관 스타일이요. 그냥 뭔가 툭툭 던져서 이슈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뭐 소각장, 장례식장 하나 만드는 것들도 지금 주민들 반대해서 그것도 한 걸음도 못 나가는데 대한민국에 이런 조수순 같은 이런 흉악한 성범죄자를 거기에 모아넣어서 한 대 모아놓는다? 주민들 그거를 용납하겠어요? 그거 네. 소각장 이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는 충분히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문제인데 강제로 밀어붙인 문제는 아니다. 좀 더 좀 합의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논의를 좀 필요한 시간을 가져라. 좀 그런 말씀. 근데 논의할 시간이 지금 없고 이제 결정할 시간 아닙니까? 조두순 한 사람 막는데 지금 10억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고위험 성범죄자가 더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지금 선택을 해야 될 시간 아닌가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자꾸 비용 얘기를 하는데 그럴 돈 있으면 다른 거 예산 아끼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10억, 20억 더 쓰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두순에 대해서는 솔직히 처음부터 형량이 12년 됐던 것부터 국민적 여론이 그렇고요. 성범죄, 특히 아동에 대한 이런 성범죄 한 사람은 아주 엄벌에 쳐야 됩니다. 차라리 그런 식으로 형량을 높여야지 12년 했고 꺼내놓고 나서 사회적 병이 많이 드니까 전체 성범죄는 한 군데다 모아놓고 한다? 저는 그 문제는 지금 구장훈 차장님이나 여기서 결론을 낸 문제가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토론을 통해서 해야지. 그러면 나머지 성범죄자들 굴락에 사는 주민들 그 주변에 사는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토론을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무슨 주도해서 거대 하실 생각 없습니까? 세계예요. 지금 정권을 운영하고 있는 행정부에서 가져와서 야당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야 돼요. 입법으로 말씀한 보완이 대로. 돼야지 이게 실현 알겠습니다. 가능한 아니 거 그게 아닙니까? 아니라 정부에서 지금 정부 입법으로 가져오면 야당에서 그걸 논의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야당이 찾아오긴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을 만나긴 합니까? 네. 네, 부장님 알겠습니다. 그러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비판하시는 건 아닌 것 네,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회 책임론, 정부 책임론 이렇게 갈리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민주당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좀 갖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야 정치 진영이 따로 없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동 성범죄자라든지 이런 고위험군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재범의 위협성이 항상 있다라는 부분이 항상 두려운 존재로 그렇게 사회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원인이 될 텐데요. 특히 조두순 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또 주민들께서도 많은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도 분명한 또 사실인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도 지금 고위험 그 성범죄자들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의 그 논의 자체도 또 국회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 부분들이 국회에서 빠르게 정리돼서 조속하게 입법으로 마무리돼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도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